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할까? 이 질문은 수세기를 관통하며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음 중 하나일 것이다. 인류 역사의 첫걸음부터 우리는 쾌락을 찾아 움직였다. 안락함, 안전, 애정, 인정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결국 쾌락은 생존을 위한 신호다. 쾌락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쾌락 추구는 진화했다. 오늘날 쾌락은 단순히 성취나 의미 있는 경험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자체로 하나의 목표,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추구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쾌락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쉽게 우리의 감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괴테는 그의 걸작 파우스트에서 이 함정을 꿰뚫어 보았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다. 이 비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희생하는가? 관계, 가치관, 진정성의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자극에 대한 집착에 휘말리면 쉽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현대 사회는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소비를 약속하며 이 파우스트의 계약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시킨 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메우려 한다. 엘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고를 던진다. 이 디스토피아적 미래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인공적 쾌락 제공을 통해 사회가 통제된다. 이 사회의 사람들은 감정적 불편을 제거하는 약물인 소마를 복용하며 살아간다. 헉슬리는 쾌락이 항상 손 닿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질문할 능력,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능력, 진정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한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터치함으로써 수많은 순간적인 쾌락을 즉시 얻을 수 있다. 좋아요, 쇼핑, 뉴스의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그중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헉슬리의 경고처럼 이러한 지속적인 쾌락 추구 문화는 우리를 피상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며 침묵이나 내면의 성찰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 괴테와 헉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분별한 쾌락 추구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를 꿈꾸며 쾌락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쾌락에 사로잡혀버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덫에 걸리는 걸까? 그 이유는 쾌락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상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우리를 속인다. 도파민은 우리가 더 많은 자극을 원하도록 만들어 마치 다음 자극이 행복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양 느끼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더 많이 쾌락을 추구할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의 깊은 연결, 목적의식, 자기이해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끝없는 순간적 쾌락 추구를 멈추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찾을 준비가 되었을까? 이것이 다음 주제로 남겨진 도전 과제다. 계속하기 전에 바이미에이 커피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채널을 유지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괴테와 헉슬리는 단지 먼 시대의 인물이나 배경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제공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그러하다.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이 악마와 맺는 계약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는 수많은 타협을 상징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쾌락을 좇으며 종종 우리의 본질을 사소하고 일시적인 보상과 맞바꾸곤 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생각해 보자. 더 많은 좋아요와 즉각적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 때로는 정신건강마저 희생한다. 이런 거래는 처음에는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깊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파우스트의 계약과 닮아 있다. 한편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훨씬 직접적인 경고를 던졌다. 그는 쾌락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어떻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지를 보여주었다. 소설 속의 약물, 소마는 현대 사회에서 무분별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 충동적인 쇼핑, 그리고 지루함이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오락과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무해한 탈출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탈출구 속에 갇히게 되고 깊이 있는 삶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쾌락을 찾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삶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다. 쾌락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복을 일시적인 쾌락에만 의존하게 되면 끝없는 불만족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항상 새로운 욕망, 새로운 목표,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인생은 순간적인 쾌락만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인생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 바로 이 의미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일시적 만족에서 벗어나게 하고 괴테와 헉슬리가 경고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즉각적인 만족과 자극을 넘어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의 쾌락 중심 문화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삶의 의미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쾌락이 손쉽게 제공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웃긴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사회적 인정이라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편리함은 사실 큰 대가를 수반한다. 바로 삶의 피상화다.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경험의 가치는 점차 희석된다. 즉각적인 쾌락이 의미 있는 순간들을 쌓아가는 과정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는 끝없는 만족을 향한 경쟁 속에 빠져들게 된다. 소셜미디어와 각종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끊임없이 플랫폼에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종 알림과 피드백은 우리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감 신호를 보내어 이러한 상호작용이 즐거운 경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 도파민의 효과가 마약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더 많은 좋아요, 더 신선한 자극을 소비하는 끝없는 탐욕의 소비자로 변모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시간 동안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는 이유다. 그들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 만족을 쫓아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 세계가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즉각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 현실 속 일상에 그것이 도전, 기다림,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애은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끝없는 자극과 실제 삶을 비교할 때 우리는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 화면 속 삶이 항상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반면 우리의 일상은 고요하고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좌절감과 공허함을 낳는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들은 시간, 인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깊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는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적의식과 자아인식 또한 30초짜리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중요한 경험들은 빠르게 소비되는 디지털 자극과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 디지털의 즉각성과 현실의 느림 사이의 대비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꾸고 있지 않은가? 일상의 작은 것들, 단순함, 침묵 속에서 쾌락을 찾는 법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피상적 자극이 아닌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만족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쾌락은 본질적으로 더덥고 순간적이다. 강렬하게 찾아오지만 곧 사라지고 난 자리에 공허함을 남긴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다시 새로운 쾌락으로 채우려 하며 그렇게 반복되는 쾌락의 순환 속에 빠져든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과정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쾌락적 적응, 히다닉 애대프테이션이다. 이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쾌락에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래도록 갈망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처음에는 강렬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은 점차 줄어들고 우리는 다시 기본적인 만족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다음 성취가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은 끝이 없는 순환일 뿐이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소비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광고는 행복이 바로 다음 구매에 있다고 설득한다. 이 물건을 사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쾌락을 쫓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얻은 쾌락이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감과 좌절, 때로는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낀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만족의 결핍을 호소하는 이유다. 닐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즉각적인 쾌락의 추구를 멈추고 더 깊은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쾌락과 성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덧없는 쾌락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만족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쾌락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순간적인 만족을 좇는 덧없는 삶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는 도파민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쾌락을 기대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칭찬을 받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를 통해 기대감과 욕구가 형성된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한다. 과거에는 음식을 찾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도파민은 이런 행동을 강화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찾도록 만든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러한 자극을 과잉 공급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의 이 모든 것들이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쾌락 추구의 사이클에 빠뜨린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합리적인 습관에 갇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중독은 단순히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요구하는 결과다. 새로운 좋아요, 댓글, 메시지가 올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의 보상 회로가 강화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된다. 작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이 사이클은 더욱 강화되며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자극에 대한 갈망과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균형 잡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명상, 침묵, 감사의 실천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진정시키고 작은 일상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만을 기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궁극적인 도전은 이것이다. 우리가 다음 보상을 끊임없이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쾌락 추구의 악순환을 끊고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다. 순간적인 쾌락의 위험을 이해한 후에는 이제 쾌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다. 우리는 쾌락을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은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어야 하는가? 아마도 답은 관점의 전환에 있을 것이다. 즉,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깊고 지속적인 쾌락은 순간적인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쾌락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쾌락을 재정의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쾌락은 진실한 인간관계, 창의적 활동, 개인적 성장,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 속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쾌락은 단지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노력,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쾌락으로 다가온다. 괴테와 헉슬리는 우리에게 피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찾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쾌락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삶을 축하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은 관점을 내면화하기 위해 우리는 명상, 감사 실천, 자기 성찰과 같은 활동을 통해 쾌락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 습관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침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 답은 아마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숫자로 측정할 수 없으며 좋아요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쾌락이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삶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쾌락은 자유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그 방향이 올바를 때에만 말이다.